안녕하세요. 더 딥다이브입니다. 혹시 그거 아세요? 월말 결산 때마다 막 반복되는 야근에 지치고 아니면 아직도 손으로 직접 처리하는 그런 회계 업무 때문에 답답하고 네,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? 아, 많으실걸요. 그 익숙함이라는 게 좋긴 한데, 그쵸. 근데 때로는 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. 이게 또 성장의 열쇠가 되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있잖아요. 그걸 바탕으로 좀 낡은 회계 정보 시스템 AIS라고 하죠. 여기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 효율성도 확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아주 신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요즘 진짜 뜨거운 그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, RPA라고 하죠. 아, RPA? 네네. 그리고 아웃소싱까지. 흥미진진한 여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. 네,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사실 이 변화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죠. 그렇죠. 특히, 아니,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뭘 또 바꿔? 이런 생각 들 수 있죠. 네. 근데 그 SBA 아티클에서도 딱 짚어주듯이 이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게 정말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. 뭐 규제도 바뀌고 고객 기대는 높아지고 이제 원격 근무는 거의 뭐 기본이고요. 맞아요. 어쩌면 그 익숙한 시스템이 지금 발목을 딱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아, 최선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군요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은 결국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SV 아티클에서도 강조하듯이 수익, 비용 추적, 세금 계획, 또 성과 평가, 여기에 회계 시스템은 정말 필수적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 새로운 기술이나 표준에 맞춰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게 이제는 뭐 하면 좋은 것, 이 정도가 아니라 아, 필수가 됐다. 네,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됐다는 점이죠. 변화에 뒤처지면 뭐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음, 그럼 가장 먼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역시 시스템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거? 네, 그게 일반적이죠. 그 SBA 자료 보니까 최신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뭐 기능만 추가된 게 아니라 원격 근무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지점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는 거 이런 요즘 업무 방식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냥 새 시스템 도입,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그게 다가 아니다. 네, ISC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, 이게 정말 중요해요. 그 체계적인 변경 관리 프로세스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. 변경 관리 프로세스요?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? 예를 들면요. 우리가 보통 개발 환경, 테스트 환경, 실제 운영 환경 이렇게 나누잖아요. 네네. 이걸 철저히 분리해서 실제 운영 환경에 영향을 주기 전에 테스트 단계에서 미리 문제를 잡아내는 거죠. 아하, 안전하게. 그렇죠. 또 실제 시스템을 바꿀 때도 기존 시스템이랑 잠시 같이 돌려본다거나 패러렐 아니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적용하는 페이즈드 방식으로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는 거죠.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꼭 필요해요. 와, 되게 체계적이네요. 자,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, 바로 자동화. 특히 그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, RPA인데요. 네, RPA. SVA 아티클이랑 RPA 관련 자료들 전부 이 부분에 엄청 주목하고 있더라고요. 쉽게 말해서 매일 반복하는 단순 회계 업무 있잖아요. 이걸 그냥 소프트웨어 로봇한테 맡겨버리는 거죠. 맞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미지급금 처리, AP라고 하죠. 아, AP 처리. 생각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픈데요. 그렇죠. 근데 SVA 아티클이나 RPA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이 그냥 송장을 스캔하기만 하면요. 로봇이 알아서 그 구매 주문서, PO라고 하죠. 네, PO. 그 공급업체에 보내는 공식 주문 확인서 같은 거요. 맞아요. 그거랑 대조하고 승인 내역 확인하고 지급 처리까지 자동으로 쭉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위키피디아에서 미지급금 항목만 봐도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는데 RPA가 이걸 확 줄여주는 거죠. 와, 그럼 사람은 거의 할 일이 없어지는 건가요? 아니요, 그렇다기보다는 사람은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아, 그 RPA 가이드 보니까 비용 관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직원들이 경비 보고서 시스템에 올리면 로봇이 자동으로 이게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승인하고 지급까지 다 처리해주고요. 네, 처리 속도 빨라지는 건 뭐 기본이고요. 혹시 모를 부정 청구를 막거나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죠. 맞아요. SVA 아티클에서는 그 기업 구매 카드, P카드라고 하죠. 회사 경비 지출용 카드요.
그걸 활용해서 아예 지급 건수 자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. 네,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. 와, RPA 진짜 강력하네요. 근데 뭐 모든 걸 우리가 직접 다 자동화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땐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는 아웃소싱. 이건 어떤가요? 네, 아웃소싱도 분명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. 뭐 시스템 변경이라든지 특정 회계 업무 운영을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거죠. 네. 하지만 그 ISC 변경 관리 문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좀 신중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. 아, 그래요? 어떤 점을요? 예를 들어서 외부 업체가 우리 회사의 좀 독특한 비즈니스 방식이나 필요를 과연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. 또 그 업체의 전문성이나 특히 데이터 보안 수준, 이런 건 믿을 만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. 아, 그렇죠. 보안 문제. 그게 또 중요하죠. 네.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 모든 변화들,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, RPA, 아웃소싱 이런 것들이 결국 당신에게,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단순히 그냥 빨라지고 정확해진다. 이걸 넘어서는 가치가 있죠. 어떤 가치죠? 바로 직원들이 매일 하던 그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분석이라던가 전략 수립처럼 좀 더 창의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아, 그게 진짜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겠네요. 그럼요. 오늘 저희는 회계 정보 시스템 성능을 확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.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부터 RPA를 통한 자동화, 그리고 아웃소싱까지요. 네,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현재 상황을 좀 냉철하게 진단하고 우리 조직의 목표와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변화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추진하는 거겠죠.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요,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그 RPA 같은 자동화 기술이 점점 더 회계 업무 깊숙이 들어오잖아요. 네. 역할과 역량이 중요해질까요? 기술을 잘 다루는 능력은 뭐 이제 기본일 테고 그렇죠. 그 외에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와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